자, 이번 시간에는 태양열 에너지를 설비를 이용해서 좀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액티브 태양열 냉난방인데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양열을 냉방에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흡수식 그 냉방이 가장 이제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 흡수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방 방식은 증기 압축 방식입니다. 그 컴프레서를 돌려가지고 동력을 투입을 해서 냉방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 냉매 증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냉방을 하는 방식인데, 태양열을 이용하려면 태양열은 이제 증기 터빈 컴프레서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물이 증발하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 물이 액체가 증발을 할 때 그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를 합니다. 증발을 할 때. 그러면은 물이 어떨 때 증발을 하냐 하면은 주변이 건조할 때 물이 증발을 잘 하거든요. 우리가 드라이기 같은 거 여러분들 쓰실 때 드라이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온의 증기가 나오면서 그 고온이 됐다는 말은 그만큼 상대 습도가 떨어졌다는 말, 온도가 올라가니까 상대 습도가 떨어지게 되고 건조한 공기가 되기 때문에 그 머릿결에 있는 그 물기를 공기가 바로바로 이제 증발시켜서 흡수를 할 수 있다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흡수식 냉방의 컨셉은 사실 그겁니다. 주변에 그 습도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 그 물이 증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이 흡수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흡수식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콘덴서 응축기죠. 응축기고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그 다음에 여기 흡수기가 흡수식 시스템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자리에는 압축기가 컴프레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프레서 대신 이제 흡수식 열원을 이용하는 흡수식 냉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있는 것은 이제 흡수기고요. 흡수기. 여기 있는 것은 재생기입니다. 재생기. 제너레이터, 이 재생기고요. 압소버는 흡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 챔버에 그 수분을 확 흡수하는 흡수제를 이렇게 고농도의 흡수액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주변에서 증기를 흡수를 하겠죠. 그럼 여기 건조해질 겁니다. 건조해지면은 이쪽에 있는 액체가 포화점 근처까지 이제 팽창시켜 놓은 액체가 이쪽 챔버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바로 확 증발을 해버리거든요. 증발을 하면은 주변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열을 뺏어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차가워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고농도의 흡수액이 이제 물을 흡수를 하니까 물이 좀 묽어질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 먹는 하마처럼 물 먹는 하마 이제 흡수제가 담겨 있다가 주변에 이제 물을 흡수하면은 이제 물이 그만큼 차잖아요. 그렇게 이제 농도가 떨어진 이 흡수액을 이제 펌프로 이송을 시켜서 얘를 이제 끓여주게 됩니다. 이 액체를 가열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이제 증발하겠죠. 물방울이 증발하게 될 거고 그 증발한 물방울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콘덴서에서 이제 응축을 시키게 되니까 이제 그 증기가 이제 물방울이 되면 이제 주변으로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배출을 하게 되겠죠. 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은 이제 주변으로 열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열을 이제 주변으로 따뜻한 바람을 보내게 되고요. 이제 아까 증발기에서는 그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어오니까 차가운 부위가 되는 거죠. 저열원부가 되고 고열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쓰는 에어컨은 여기가 이제 전기 컴프레서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흡수식 그 냉난방을 어떻게 태양열로 할 것인가 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여기 흡수제,
물이 포함된 흡수제를 가열하는데 열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가스 보일러를 가지고 이제 가스불을 떼어가지고 얘를 이제 물을 증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태양열을 가지고 그 열원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그 태양열을 가지고 이제 이 물을 이제 품은 이제 흡수제를 증발시키는 거죠. 그 증발하는 곳을 우리가 재생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흡수제를 물을 증발시켜서 다시 쓴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너레이터, 재생기가 되는 것이죠. 흡수식 냉난방에 대해서는 그 정도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흡수기가 주변에 습도를 쫙 빨아들이게 되면은 건조한 공기가 되고, 그 건조한 공기에다가 물을 착 뿌리면은 바로 증발을 하겠죠. 증발할 때 그때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어오는 원리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포함한 이 흡수제 이 용액을 가열을 해야만 다시 쓸 수 있겠죠. 습도가 낮아져야 그게 다시 물을 빨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다시 가열하는 용도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엔 태양열을 가지고 이제 난방에 직접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아까 같이 복잡한 사이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열을 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태양열 지별부에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얘를 이제 축열조, 이제 보통은 이제 물이 가장 열 용량이 큰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담긴 축열조에다가 열을 저장해 놨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이 모자란다 이러면은 이제 보조열원이 필요해서 그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접근으로는 축열조와 태양열 지별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유체가 서로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지별기는 보통 지붕에 설치가 되죠. 그러니까 겨울에 동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부동액, 열매체라고 불리는 부동액이 사용되고요. 그 부동액을 우리가 직접 씻는 데 이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열교환기를 부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가 팽창할 때 필요한 팽창 탱크가 있고요. 축열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별기의 온도가 축열조 온도보다 높을 때만 이 펌프가 이렇게 순환하고 이 펌프도 이렇게 순환하고 해서 열교환을 통해서 축열조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제 밤이 됐다? 이제 지별기는 온도가 낮겠죠. 축열조는 온도가 높을 겁니다. 얘보다 얘가 온도가 높으니까 펌프가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동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축열조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딱 틀면은 급수 압력에 의해서 급수가 이렇게 공급돼서 온수가 나오게 되고요. 며칠 동안 해가 안 떴다 그럴 때는 여기 밸브 개방을 이제 보조 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온수가 공급되게 되는 이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태양열 난방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액티브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패시브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이 조금 높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가열된 물이나 가열된 공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데 물은 이제 펌프를 이용하고요. 공기는 송풍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패시브보다는 공간 난방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은 이제 저온의 열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이제 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어떤 폐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흡수식 냉온수기에는 이제 냉매가 필요한데 암모니아를 사용했지만 사실 암모니아가 독성이기 때문에 물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나 아니면 물 리튬 클로라이드 용액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온수 지별 태양열 난방 방식인데요.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열로 이렇게 추결을 했다가 난방이 필요하다 할 때는 공급 펌프가 태양열 추결조에서 이렇게 난방하는 방식입니다. 해가 안 뜨면 보일러가 이 추결조를 데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열원에서 난방을 한다 해서 직접 난방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그림은 이제 분리 난방인데 해가 떴을 때는 태양열로 하고 해가 안 떴을 때는 자동 삼방 밸브를 관로를 이쪽으로 개방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예열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열로 예열했다가 이제 열이 모자란다 이러면은 관로를 이렇게 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혼합 난방은 태양열도 하고 이제 요 보일러 쪽으로도 바이패스 관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어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 난방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액티브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의 구조가 지별기, 우리가 지붕에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지별기에 덮개, 우리가 판을 덮어야 되겠죠. 그 덮개가 있을 거고요. 보통은 이제 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흡수체, 얘는 일사 흡수율이 높고 방사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반사를 많이 시키면 안 되겠죠. 보통은 이제 동판에 티타늄 도금한 흡수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추결 장치는 낮 시간 동안 이제 추결한 남는 열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분배 장치, 지별기와 추결 장치로부터 만들어낸 열을 주택 내 각 소비체에 분배하는 장치입니다. 운송 장치는 지별기와 태양열 추결 장치로 이제 각각 열을 운반하는 액체 순환 시스템이고요. 제어 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 차이 감지해서 펌프를 돌리고 멈추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보조열원은 태양열이 이제 모자랄 때 그때 이제 보조 가열해서 사용하는 열원을 보조열원이라고 합니다. 태양열 난방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양열 지별기인데요. 종류에 따라 온도 조건에 따라서 평판형, 그 다음에 진공관형, 집광형, 배출공기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평판형이나 공기식 지별기, 배출공기 지별기를 사용하고요. 조금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진공관, 집중형 지별기 이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평판형 태양열 지별기는 이렇게 네모난 통 안에 중간에 흡수체가 들어있고요. 흡수체가 들어있고 이 흡수체를 보호할 그리고 이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유리가 덮어져 있습니다. 그렇고 단일 진공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히트 파이프 진공관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요 중간에 이제 동관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열을 이송하는 물질이 들어 있고요. 히트 파이프라고 해서 열만 이동하는 겁니다.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열만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열된 열이 이 끝까지 이제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이쪽으로 쫙 흘려주면은 이 핀에서 우리가 보통 이 핀이라고 하죠. 이 핀에서 이제 아주 뜨거우니까 이 물이 지나가면서 가열이 되는 방식. 요게 바로 이제 단일 진공관형 지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열매체가 이 진공 튜브 안쪽으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중 진공관형 타입은 이 진공관 안쪽으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송하는 방식입니다. 평판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하자 발생이 적고 사후 관리가 이제 용이하고 이런 가장 안정적이다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지별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진공관 같은 경우는 효율이 매우 높지만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진공 파괴가 사실 조금 가장 이제 심한 단점이고요. 진공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조금만 이제 충격이 가해져도 파손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열 에너지를 이용할 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름철에 열이 너무 과다하게 남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 과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물이 막 끓겠죠. 그리고 가뜩이나 여름에는 열을 또 사용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 편차가 더 심해지겠죠. 이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평판형 태양열 지별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요 알루미늄 통 안에 뒤편에 이렇게 보온재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도 다 보온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다가 이제 열매체가 지나갈 수 있는 유로와 이제 흡수판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동과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는 판이 이렇게 붙어 있고 유체가 이제 요 안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태양열을 받으면 이제 유체가 뜨거워지겠죠. 근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다 열이 노출돼 갖고 식겠죠. 그러니까 여기 두꺼운 강화유리를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설치 관리에 좀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복사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태양열 복사의 열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중간에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유로를 통해서 이제 열이 그 유체가 뜨거워지면서 열이 전달이 되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태양광선은 수직인 경우에 가장 효율적이겠죠. 태양광선의 수직인 경우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제 입사각도가 30도보다 작다. 입사각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할 때는 예, 입사각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입사각도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이 유리기 때문에 이 굴절되지가 않고 반사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물리에서 배웠죠. 전반사라고 하죠. 예, 전반사 현상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열기 설치 각도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반사, 그다음에 뭐 흡수, 복사, 대류 등으로 인해서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개방 유화식 집열기라는 거는 요 그냥 알루미늄 통 안에 그냥 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죠. 줄줄 흘리게 되면은 이제 태양빛에 의해서 뜨거워져서 이제 따뜻한 물이 되어서 흘러나가는 어떤 이런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그 이 차가운 물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기가 발생하면 아까 여기 붙어있는 이 유리 표면에 증기가 붙어버려서 뿌옇게 되겠죠. 뿌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우리가 구름 역할처럼 햇빛이 투과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효율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온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보통은 액체식 평판형 지별기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액을 작동 유체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동 유체를 부동액을 사용하는 것은 동결이나 부식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액체식 지별기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공기식 지별기는 요 그냥 알루미늄 통에다가 그냥 유리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기를 가열할 동판 같은 거 이제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엄청 뜨거워지겠죠. 이 안에 꽉 막혀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엄청 뜨거워지겠죠. 그럼 공기가 자연 대류에 의해서 이제 위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자 이런 방식인데 그 여기 당연히 액체를 안 쓰니까 이제 동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 공기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열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작고 이제 주변으로 배출되는 열은 많고 이런 단점이 사실 있죠. 그 다음에 진공관형 태양열 지별기입니다. 그래서 요 많이 보는 타입인데요. 진공 튜브가 옆을 외부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중간에 이제 유체가 흘러가는 어떤 그런 관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온이 되겠죠. 왜냐면은 진공이니까 여기 대류, 전도열전도가 대류와 전도를 통한 열 손실이 없겠죠. 복사 열 손실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온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형 지별기는 우리가 요 반사판을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 빛의 반사에 의해서 이 초점에 빛이 모이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한 점에서 모이거든요. 어떤 공유를 이루는 공면에서 빛이 쏘아지게 되면은 빛은 한 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돋보기로 여러분들이 불 피울 때 할 때 그런 원리처럼 한 점에서 모이는 빛을 아주 뜨겁겠죠.
막 불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산업용과 상업용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사실 이 반사면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를 하지 않으면은 빛이 반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정용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공기형 지별기인데 얘는 이제 벽체 자체를 이렇게 그 하나의 지별기, 공기식 지별기로 응용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뜨거운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금속판을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이제 여기 송풍기를 통해서 이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이송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자가 매우 적겠죠. 하자가 매우 적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공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하는 당시에는 효율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양열 급탕 시스템인데요. 지별판이 있으면은 이제 유체가 뜨거워지면은 이제 밀도 차이에서 상승하게 되고요. 상승하는 유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장되고 저장이 되는 순간 열이 식겠죠. 식으면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가만 냅둬도 여기에는 뜨거운 물이 저장이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수 넣고 그 차가운 물 넣고 온수 빼서 이렇게 온수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태양열 급탕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순환 펌프를 요거는 자연 대류식이고요. 얘는 이제 배수식 또는 뭐 강제 순환식 뭐 이렇게도 부르는 방식입니다. 태양열 냉방 시스템 아까 설명했고요. 증기 압축식 냉방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증기 압축을 하려면은 컴프레서가 돌아야 되죠.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그 원동력은 이제 축 회전을 하는 원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열을 그 어느 정도 7, 80도 이렇게 물을 끓이고요. 보조 가열기를 통해서 물을 더 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는 스팀을 만들어서 보조개를 더 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기로 밀도가 급격하게 팽창하겠죠. 팽창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터빈을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터빈 회전하면 컴프레서 이쪽도 같이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증기 압축식 냉방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흡수식 냉방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냉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흡착식 냉방은 뭐냐면은 흡착제, 아까 흡수기라고도 했는데요.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습제 같은 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이제 물 있는 곳에 두면은 그게 이제 물을 강하게 빨아들이면서 물을 증발시키거든요. 물이 증발되게 되면은 이제 냉방을 하는 효과가 있고 물을 흡수한 거를 다시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열을 가지고 다시 가열을 해야 되겠죠. 가열하는 걸 우리가 아까 재생이라고 했죠.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제습 냉방은 뭐 비슷한 방식이고요. 하이브리드식 냉동기 적용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추결조를 가지고 난방에도 이용하고 흡수식 냉동을 이용해서 냉방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실제 구현은 뭐 했지만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시판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기술적으로도 조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 집중형 태양열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물을 뭐 100도 이상 최소 100도 이상 끓여야 되고 이걸 터빈을 돌리려면은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슈퍼 스팀을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터빈의 마모가 생기지 않습니다. 100도의 증기를 가지고 터빈 돌려버리면은 터빈 돌리는 순간 증기가 액체가 되겠죠. 물이 막 튀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온까지 물을 끓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는 물을 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기로 열을 모으는 것처럼 집중해서 열을 모아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유형 그 뭡니까 구유 이제 말 밥 먹는 곳이 구유죠. 요런 말 사료통 같이 생긴 요 반사판을 가지고 중간에 열을 모아가지고 이제 열을 끓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요렇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다란 이제 말 사료통 같은 구유형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접시형이 있을 겁니다. 접시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로만 열이 모이게 됩니다. 반사돼서 여기로만 열이 모이게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반사판에서 리시버로 열을 받아서 아주 고온을 가지고 우리가 물을 끓이는 거죠. 팔팔 끓이는 것을 이제 팔팔 끓여서 태양열 발전에 이용하는 겁니다. 터빈을 돌려서. 이런 게 있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소형화시켜서 이제 진공관형 태양열 직을기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판에서 반사판을 통해서 요 안으로 모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태양열 발전탑인데요. 아까는 이 개별의 어떤 이런 유닛들이 열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으는 방식인데, 태양열 발전탑은 어떤 이 열을 끓이는 요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반사판들이 일로 다 열을 모으는 겁니다. 받은 열들을 다 일로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뜨겁게 고온증기가 발생하겠죠. 이 고온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마찬가지 원리고요. 실제로 대구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대구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은 왼쪽 편에 여기 보입니다. 고속도로 그 대구 올라가는 왼쪽 편에 보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이제 국내에서 한 방식이 요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면적이 2300제곱미터 같으면은 거의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7000평에 200kW급 발전을 하는 것은 발전 용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보다 이제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기술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졌다는 말이겠죠. 또 뒤집어 말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조금 더 있는 분야가 오히려 이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이미 기술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그 물리책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꼭 사파로 나와 있는 그 솔라 발전소 요런 광경으로 되어 있죠. 태양광 발전탑 뭐 마찬가지 그런 방식입니다. 뜨겁게 모인 한 군데로 모인 열을 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방식 마찬가지고요. 태양 굴뚝인데 얘는 뭐냐면은 이제 태양의 흡수판을 이용해서 이 내부의 공기를 뜨겁게 가열시키는 겁니다. 가열되면은 상승하겠죠. 기류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공기가 이렇게 딸려 올라갈 거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사이펀 효과로 인해서 이 공기가 딸려 올라가면은 다 딸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설치된 이 그 튜브를 통해서 공기가 이제 차가운 공기가 여름에 뜨거운데 이 지중 튜브를 이용해서 공기가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집 내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자연환기 유도용 태양 굴뚝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과제는 제가 따로 그 과제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작성해서 업로드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대면 수업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